안녕하십니까? 열린 요양보사교육원 장희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모의고사 15회 문제풀이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시설 거주를 권장한다. 2번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우한다. 3번 젊은 세대와 분리된 노인 문화를 형성한다. 4번 교육과 문화 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한다. 5번 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정답은요? 5번 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입니다.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죠.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 존엄의 원칙 이런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지금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보호의 원칙입니다. 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2번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번 주야간 보호, 2번 기타 재가급여, 3번 단기보호, 4번 시설급여, 5번 방문요양. 정답은요? 2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자, 요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지용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급여 항목이냐면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급여의 종류에 시설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가급여가 있고 그리고 특별 현금급여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있죠. 10인이 넘어가네요. 10명이 넘어가는 10인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고요. 9인 이하인 경우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요거 외우실 때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외우실 때요. 우리가 돌보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노인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노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요양보호사잖아요. 노인 요양.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반드시 둘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급여에는 노인자가 들어가고 요양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재가급여의 복지용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만 있다 그러면 맞는 걸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유일하게도 거의 뭐뭐에게만 있다 뭐 이러면은 거의 틀린 말이지만 여기에서는요. 재가급여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만 있다. 그럼 맞습니다. 시설급여는 없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는요. 가족 요양비나 특례요양비, 요양병 간병비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 요 내용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급여의 종류는 총 세 가지고요. 그중에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기타 재가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마찰을 피하고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4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보고한다. 5번 서비스 제공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알아서 처치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우리가 요양보 서비스 제공할 때요. 지켜야 될 기본 원칙, 윤리적인 내용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르신의 상태는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너무 졸려하는데 식사를 억지로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르신이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는데 일어나라고 한다든지, 화장실에 가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높은데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어떤 상태가 이상이 생기면 보고도 해주셔야 되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내용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4번, 혼자 사는 재가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2번, 대상자의 병이 다 나으면 만들어준다고 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허락받고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4번, 원칙상 안 되지만 특별히 만들어준다고 한다. 5번,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 서비스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5번,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 서비스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재가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사도우미도 아닌데 지금 명절 음식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거는 저희 서비스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2번,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한다. 3번,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4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서비스할 대상자를 선택한다. 5번,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정답은요? 3번,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윤리적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적인 태도이죠. 자, 업무 일정이, 방문 일정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대상자에게 미리 양해 구해주시면 되죠. 네, 쉬운 문제였네요. 6번, 대상자와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는 1번, 상황에 맞게 적당한 신체 접촉을 한다. 2번, 친근하게 반말을 사용한다. 3번, 대상자를 내려다보면서 시선을 맞춘다. 4번, 추가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별도로 계약을 한다. 5번,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가사일을 하면서 기다린다. 정답은요? 1번, 상황에 맞게 적당한 신체 접촉을 한다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으려면 어르신이 손을 잡고 또 혹은 어르신 이제 어깨를 약간 이렇게 두드려 준다든지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게 친근감이 있어지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주셔야지 너무 과도하게 해주시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7번, 시설에서 동료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못 본 척한 후 조용히 관찰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주의를 주고 비밀로 해준다.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4번, 기관에 보고한 후 사례회의에 사용한다. 5번,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말한다. 정답은요?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요양보호사님이 치매 대상자에게 막 폭언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르신이 지금 어르신이 학대를 받는 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로써 어르신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죠. 정서적인 학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로써 하는 거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이것도 역시 학대입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학대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신고해야 하는 곳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라는 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나는 이걸 모르겠네 그러면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되니까 반드시 어르신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8번,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의 재사용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2번, 소변을 본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번, 다른 가족에게 확인한 후 요구를 들어준다.
4번 옳지 않은 일이라 응대하지 않는다. 5번 요양보호사의 사비로 기저귀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정답은요? 1번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입니다. 네, 이런 일회용품들은 재사용을 하면 안 되죠. 특히 마스크나 기저귀 등은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9번 다음 사례에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박씨 할머니는 정기 병원 진료를 다녀오셨다. 요양보호사 어르신 오늘 진료를 늦게까지 했나 봐요. 식사 시간이 지났으니 그냥 찬밥을 드셔야겠네요. 박씨 할머니 밥도 차가운데 국이라도 따뜻하게 데워주지.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밥도 차가운데 국이라도 따뜻하게 데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찬밥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노인 학대예요. 네, 4번 정답입니다. 10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안경이 깨져 있다.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다. 오물로 이불이 더럽고 욕창이 있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방임입니다. 안경이 깨져 있고 옷도 더럽고 찢어졌는데 내버려 두는 거죠. 오물로 이불도 더럽고 지금 욕창이 있는데 치료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방임, 거의 방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올릴 때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펴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2번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좁힌다. 3번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올린다. 4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방향을 전환한다. 5번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올린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올리는 것이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무게중심은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왜 틀렸나 볼게요. 무릎을 펴면 안 되죠. 네, 구부려야 무게중심이 낮아집니다. 무게중심은 낮춰야 안정적인 자세가 됩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몸의 무게중심 낮추는 거 맞았죠? 그런데요. 지지면을 좁히면 안 되고요. 지지면은 넓게, 즉 바닥에 닿는 면적은 넓게, 넓히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어깨 넓이로 양발을 벌려주시면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물건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면 허리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몸통 자체를 다리하고 같이 돌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은요. 양손으로 물건 들어올 때입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린다 이 내용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12번 제가 요양보호 서비스 중 대상자가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른 척하고 일한다. 2번 단호하게 거부한다. 3번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4번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한 번은 넘어간다. 5번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무안을 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단호하게 거부한다입니다. 지금 부적절한 성적 행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체 접촉을 하고 있네요. 이럴 때는 단호하게 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호하게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이걸 골라주시면 돼요. 단호하게 거부한다. 네, 정답이죠. 13번 현대사회의 노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와의 동거관계를 불편해한다. 2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3번 노년기의 형제자매는 사회적 지지자로서의 의미가 없다. 4번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5번 배우자가 사별 후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 정답은요? 2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혼 자녀는 이제 독립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핵가족화 되는 거죠. 네, 확대가족의 형태에서, 대가족의 형태에서 지금 이제 핵가족이 되면서 노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 독거노인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1번은요. 조부모들은 손자, 손녀와의 동거관계를 원합니다.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죠. 자, 3번 왜 틀렸어요? 노년기의 형제자매는요. 사회적 지지자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정말 이제 위로하게 되고 서로 간에 의지하게 되고 형제자매가 이제 어떤 이제 경쟁적 관계에 있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서 사회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은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은요, 배우자가 사별하고 나면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세요. 네, 남성 노인분들보다는 할머님들이 더 오래 삽니다. 네, 그렇죠. 14번, 변비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번, 충분한 수분 섭취, 2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3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 4번, 복부 근육의 힘 강화, 5번, 신체 활동 증가.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입니다. 변비라고 하면 장 운동이 잘 되지 않으면서 변이 단단해지고 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 이게 변비거든요. 자,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산제, 즉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을 때 산 때문에 위에 점막이 손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산을 좀 없애버리자. 그래서 산을 제거한다. 그래서 제산제가 됩니다. 이런 거 드시면 변비가 올 수 있고, 항암제는 암 치료할 때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러한 약물을 항암제라고 하죠. 자, 이런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변비는 1번이나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변비가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좋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의 부종과 기도협착,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찬 공기 노출 시 기도의 과민 반응, 1번 천식, 2번 폐렴, 3번 폐결핵, 4번 폐수종, 5번 만성 기관지염.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천식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대요. 이런 문제 유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을 노출시켜 놓고, 자, 이러한 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질환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 기관지벽이 부어 있고 기도는 또 붙어 있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다니는 길,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이 부어오르면서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좁아졌습니다. 그걸 협착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좁아졌구나. 그러면 숨을 내쉴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들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공기가 숨을 들이마실 때 여기서 이렇게 공기가 슉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는데요. 나갈 때요. 즉 내쉴 때 호기시 이런 쌕쌕거리는 호흡음, 천명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나갈 때 기관지 벽, 즉 기도가 너무 이렇게 좁아져 있고 부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요. 이것을 이제 쌕쌕거리는 호흡음이다. 그래서 천식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호흡할 때 이런 소리 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천명음이고 쌕쌕거리는 호흡음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천식은 독특하게도 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해서 안전한데 유독 이 천식이 있는 사람만 꽃가루가 날리면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고 숨을 못 쉬고, 진먼지 진드기가 있는 경우에 집에서 숨 못 쉬고 힘들어하고,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이 됐을 때 숨 못 쉬고 힘들어하고. 이게 누구나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유독 이 천식이 있으신 분만 특별하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다. 그래서 정답이 천식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과 같은 전구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일어서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두통 및 구토, 시력장애가 발생한다. 1번 난청, 2번 빈혈, 3번 고혈압, 4번 뇌졸중, 5번 폐렴.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뇌졸중입니다. 전구 증상이라고 하면 어떤 질환에 있어서 이러한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돼요. 자, 이 내용은 뇌는 오른쪽에 뇌가 있고 왼쪽에 뇌가 있습니다. 우뇌, 좌뇌. 그런데 한쪽에 손상이 오면요. 반대쪽에 마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은 뇌출혈이 양쪽에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한쪽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뇌졸중도. 그래서 한쪽에서 일어나면 반대쪽이 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편마비가 많은 거고요. 자,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 이상이 생기고 일어서려면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은 주로 손해에서 요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자,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하는 것 역시도 뇌졸중의 증상 중에 전구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좌측 뇌가 손상이 있을 때 오른쪽 편마비와 함께 이렇게 발음이 어눌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두통 및 구토나 시력장애, 이거 후두부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요런 내용들이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따라 증상이 너무나도 틀리기 때문에 요러한 것들 이렇게 많이 나타났죠. 요러한 것은 다 뇌졸중의 전구 증상입니다. 뇌졸중은 뇌 혈관이 막혔네, 뇌경색. 그 다음 막힌 곳이 터졌어요. 그래서 뇌에서 출혈이 일어났어요. 혈관이 터졌어요. 이렇게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 일컫는 말이 바로 뇌졸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번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나며 운동 시 악화와 안정 시 호전되는 증상의 노인성 질환은 1번 퇴행성 관절염, 2번 류마티스 관절염, 3번 골연화증, 4번 골다공증, 5번 고관절 골절. 정답은요? 1번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요. 그리고 경직 현상이 일어나고 운동하면 악화됩니다. 그리고 쉬면은 좋아져요. 이것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관절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요 부위가 이제 관절이죠. 그런데 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막이 있어요. 이것을 연골이라고 합니다. 요 연골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닳아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닳아서 없어지고 여기가 이제 마모가 되고 서로 간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심지어는 이 뼈와 뼈가 이렇게 붙어서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쉬면은 조금 낫고요. 그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내 관절이잖아요. 뼈가 내 뼈잖아요. 근데 내 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인지를 모르고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골연화증은 뼈가 약해지는 거고요. 골다공증은 뼛속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는 거. 그리고 고관절 골절은 골반하고 대퇴부를 연결하고 있는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뼈가 골절된 것을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네요. 18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와요. 2번 소변량이 많아졌어요. 3번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4번 소변 줄기가 굵어졌어요. 5번 소변을 보았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소변을 보았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힘을 주어야 나오고, 소변을 보았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자꾸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네, 이러한 것이 전립선 비대증인데,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생식선이거든요.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방광은 여기 요렇게 소변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저장하고 농축하는데 일정 소변이 이렇게 고이게 되면요. 여기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소변이 쭉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립선 있으신 분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소변이 이렇게 차도요. 나갈 길이 없네요. 왜요? 너무 비대해져서 좁아져가지고 지금 소변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힘을 꽉 줘야 한 방울 두 방울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겠네요. 큰일 났어요. 자, 이런 분들은 할 수 없이 도뇨관을 이렇게 꽂아서 요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을 배출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도뇨관도 한 번만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보기 힘드신 경우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풍선을 부풀어 가지고요. 이렇게 도뇨관을 아예 그냥 여기다 삽입을 해서 유치 도뇨관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힘들다 하시면 여기 전립선을 이제 절제를 하는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심하신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와요. 이 내용은 거품이 섞여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단백뇨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상인 건 아니죠. 2번 같은 경우는 소변량이 많아졌어요. 이거는 소변을 많이 보는 건데 이것을 다뇨라고 하죠. 이때는 당뇨인 경우에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물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십니다.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이거는 주로 감염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소변 주기가 굵어졌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19번 사지마비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있을 때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라입니다. 지금 사지마비래요. 그러면 팔다리를 못 쓰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스스로가 막 움직이시질 못하니까 그대로 누워 계시다 보니 바닥에 닿는 이러한 압력을 받는 이 면적들이 피부가 괴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욕창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 호발 부위다 그러면 천골 부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20번 요양보호사의 다음 행동 중 대상자에게 욕창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1번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2번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3번 침상 시트를 바르게 편다. 4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운다. 5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게 펴서 채워준다. 정답은요? 1번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 도넛 베개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거든요. 그런데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주면 천골 부위에 여기 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천골과 주변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더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욕창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21번 바른 영양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혈압 치료를 위한 고열량 식사를 한다. 2번 칼슘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과일, 버섯, 해조류를 먹인다. 4번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유제품과 콩을 제한한다. 5번 염분을 줄이기 위해 소금을 빼고 간장, 된장을 충분히 넣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칼슘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입니다. 칼슘은 무기질이라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흡수 잘 될 수 있는 비타민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긴 하지만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음식을 드시고 또는요. 햇볕 자외선을 쪼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도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시면 되고요. 심하신 경우는 이렇게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우울증 예방에도 좋고 또 이렇게 뼈의 건강을 위해서 칼슘의 흡수도 도와주고 좋은 점이 많으니까요. 비타민 D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한다. 2번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폐활량을 늘린다. 3번 준비 운동은 적어도 2, 3분 정도 실시한다. 4번 빠른 동작의 운동으로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4번 빠른 동작의 운동으로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한다. 5번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동 중간에 휴식은 생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한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운동하는 거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운동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운동인데요. 반드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합니다. 사실 운동할 때는 이제 2번 같이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강도, 낮은 수준으로부터 시작돼서 서서히 이제 강도를 높여주셔야 되고요. 또 3번처럼 이렇게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2, 3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충분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10분 이상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4번 같이 빠른 동작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평형 감각을 좀 잃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든지 빠르게 동작을 해야 되는 운동들은 어르신의 관절에 무리가 가고 또 이렇게 낙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동작의 운동은 그만다 가능하면 좀 천천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5번처럼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 중간에 휴식을 생략하면 어르신들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안 돼요. 네, 휴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운동을 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3번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 2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3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녹차를 마신다. 4번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본다. 5번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입니다. 지금 연세가 드시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면 초저녁에 주무신다든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다든지 이러다 보면 또 낮에 졸리세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시는 상황, 삶의 질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잠을 못 주무신다 해서 이렇게 1번처럼 잠자기 전에 술 드시면 깊은 수면에 못 들어가십니다. 심박동수 막 올라가면서 막 흥분 상태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너무 좋습니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취침 시간도 일정하게 한다. 이 내용이 좋고요. 자, 3번처럼 공복감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뜻한 녹차를 드시면 각성이 되죠. 자, 따뜻한 우유입니다. 네, 여기 우유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우유 한 잔 드셔주시면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4번처럼 TV는 안 됩니다. TV를 보면 막 드라마 속으로 빠져듭니다. 막 노래 나오면 흥분하시고 막 밤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요. 5번과 같이 취침 전에 집중하는 일을 하면 각성이 됩니다. 막 이렇게 집중하는 일은 어르신들한테 가급적이면 권하지 않아요. 단순한 일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취침 전에 가급적 이렇게 편하게 쉬고 계시는 게 좋겠죠. 24번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약을 쪼개서 나눠 먹게 한다. 2번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두고 필요시 복용하게 한다. 3번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하여 복용하게 한다. 4번 비처방 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 5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비처방 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는 지금 거의 진통제를 드실 건데 진통제 같은 경우는 너무 또 과하게 드시면 또 간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을 하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25번 파상풍 예방접종의 주기로 옳은 것은 1번 6개월, 2번 1년, 3번 3년, 4번 5년, 5번 10년. 정답은요? 5번입니다. 10년이에요. 파상풍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파상풍균에 감염이 되면 막 이렇게 오염된 못이라든지 이런 데 찔리면은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몸이 호흡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입 쪽에 상기도 쪽에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예방접종을 해주셔야 되는데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 요것을 1차 접종은 기본으로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한 번에 3개를 같이 맞고요. 그 다음부터는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만 추가 접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자 요거는 또 더 단골 손님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맞아요? 매년 맞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폐렴 구균은 자 요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구균은 동그랗게 생긴 애들을 구균이라고 하는데 위험군에 대해서 이제 50세에서 64세까지는 한 번 내지는 2번입니다. 약물에 따라서 한 번만 맞는 약물도 있고 추가 접종해야 되는 약물이 있습니다만 65세가 넘어가면 한 번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대상포진도 이 거의 필수 예방접종에 연세 드신 분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돼요. 주로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는 대상포진이고 65세가 넘어가면 한 번 맞는 게 폐렴구균 그리고 나머지는 인플루엔자 매년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요거는 시험에 거의 매번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6번 고혈압 있는 대상자의 겨울철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에는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다. 2번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한다.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번 몸을 단련하기 위해 장갑이나 방한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5번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운동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한다입니다.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갑자기 혈관이 수축되고 뇌경색, 뇌출혈 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높으신 분들은 기온차가 심하게 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1번처럼 저녁이라 할지라도 준비 운동은 해주셔야 되겠고요.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이 좋습니다. 4번 같이 이렇게 몸을 단련하기 위해 장갑이나 방한복은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춥습니다. 잘 착용해 주셔야 되고 방한복은 따뜻한 옷으로 가볍고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술 드시고 다음 날은요, 좀 쉬어 주시는 게 좋겠어요. 27번 노인의 낙상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은 1번 변기옆과 욕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2번 문턱을 만들어 방과 거실을 구분한다. 3번 화장실 앞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깔개를 깔아둔다. 4번 계단, 욕실 등을 어둡지 않게 한다. 5번 바닥에 흘린 것은 즉시 닦아준다. 정답은요? 네, 2번 문턱을 만들어 방과 거실을 구분한다입니다. 낙상은 어르신들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어르신이 이제 균형 감각을 잃거나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이 낙상이거든요. 요것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2번처럼 이렇게 문턱을 만들면 이 턱에 걸려 넘어지시기 때문에 문턱은 없앤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없앤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번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28번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고 자꾸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에 입소하게 한다. 2번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다. 3번 가족과 상의하여 가스레인지를 없앤다.
4번 조리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5번 일주일 분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해둔다. 정답은요? 4번 조리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한다입니다. 가스레인지에 자꾸 불 올려놓고요.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 조리하실 때 다 끝날 때까지 주방을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29번 휴대용 경사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사명, 2번 균형감, 3번 디자인, 4번 색상, 5번 청결성. 정답은요? 2번 균형감입니다. 휴대용 경사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휠체어를 이렇게 차에다가 실어야 되는데 휠체어 들어서 올리기가 힘드니까 요렇게 이제 경사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쭉 여기 이렇게 양쪽에 이 바퀴를 넣고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요 경사로는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사실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안정시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렇지 않으면 이제 올리고 내릴 때 힘들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 회사명이나 디자인, 색상, 청결성보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게 균형감이라는 거. 휴대용 경사로 사용할 때는 안정되고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단으로 옳은 것은 1번 새우튀김, 달걀 흰자, 야채찜, 2번 보리밥, 감자국, 3번 흰밥, 청국장, 4번 버섯무침, 베이컨, 5번 잡곡밥, 고등어 자반구이. 정답은요? 2번 보리밥, 감자국이네요. 고혈압 있으셔서요. 이렇게 보리밥 드시면 섬유질이 풍부하고 감자국에는 또 칼륨이 풍부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혈압이 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른 내용을 보시면 튀김 요리나 아니면 짠 거 이렇게 또 자반도 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이 하나씩 들어있어서 틀렸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31번 독거노인의 정기적인 안전 확보,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복지 사업은 1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2번 자활 후견 사업, 3번 시니어 클럽, 4번 노인 일자리 사업, 5번 문해교육 프로그램.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입니다. 이제 독거노인인 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안전하게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것을 이제 사회 안전막을 구축한다라고 보는 거죠. 요게 대표적인 것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고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종합 돌봄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지금 하나로 거의 통합돼서 맞춤 돌봄 서비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 독거노인의 정기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래서 노인 복지 사업의 하나로 독거노인을 돌보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내용이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2번 같이요. 자활 후견 사업은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활은 아시잖아요. 다치고 하면 신체가 다시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활인데 자활은 스스로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을 자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좀 도와주는 사업이 자활 후견 사업이고 3번처럼 이렇게 시니어 클럽은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를 좀 전담하는 이런 협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역시 노인 일자리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공공형이나 근로형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러한 사업이고 5번처럼 이제 문해교육 프로그램은요. 예전 어르신들은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교도 좀 가고 싶고 중학교도 가고 싶은데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에 오래된 빵이 있다. 2번 한참을 산책하였다. 3번 며칠 만에 대변을 시원하게 부었다. 4번 10시에 죽 한 그릇을 드셨다. 5번 청소하는데 오래 걸렸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10시에 죽 한 그릇을 드셨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명확한 내용을 기록해 주셨죠? 네, 관찰한 내용 그대로 잘해 주셨네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보고한다. 2번 요양보호 업무를 모두 마치고 천천히 보고한다. 3번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에는 해결한 후 보고한다. 4번 업무 중 느낀 점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한다. 5번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5번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보고할 때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급한 사안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즉시 보고해 주시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정답 5번 예기치 못한 사고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가 정답이네요. 34번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해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유형은 1번 망상, 2번 배회, 3번 건망증, 4번 수면장애, 5번 반복적 행동.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배회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이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배회죠. 네, 배회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배회죠.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뚜렷해진다. 2번 피부색이 점차 붉게 변한다. 3번 혈압이 올라간다. 4번 항문이 열리고 실변을 한다. 5번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항문이 열리고 실변을 한다입니다. 지금 임종이 임박했어요. 그러면 어르신 의식이 점점 이게 뚜렷해지는 게 아니라 1번처럼 의식이 점점 흐려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색은요, 점차 색이 이제 붉은색에서 피부색이 점차 파랗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혈압은요, 임종이 임박하신 분들 혈압이 내려가죠. 자, 그리고 5번처럼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답이 4번, 항문이 열리고 실변을 한다입니다. 오늘 문제풀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해서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드렸는데요. 이론 파트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